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그 네이처 캔서의 작년 말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캔서 설페이옴 애틀라스 인테그레이트 지노믹 펑셔널 앤 드러그 리스폰스 데이터 투 아이덴티파이 액셔널 타겟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설페이스om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이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셀 설페이스에 있는 프로틴들 특이적인 유전자와 이제 그 유전자 발현, 프로틴 발현 등등의 특성들을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하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할 수 있겠다라고 제시하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퍼블릭 널리지 베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이 사람들이 어떤 임상적인 실험을 해서 그 임상적인 적용을 위한 분석을 했다기보다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인터그레이션해서 거기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했던 그런 방법 자체가 좀 더 방법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논문을 고르게 됐고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네. 확인을 안 하고. 네,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남았지? 네, 아무튼 본인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다 나와 있는 널리지 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려 했던 것에 있어서 좀 교훈을 얻고자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콘텐츠는 인트로덕션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휴먼 설페이스om이 어떤 것인지 정의를 하고 이 휴먼 설페이스om에 대한 여러 가지 캐릭터라이제이션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이것이 이제 실제 온콜로지에서 테라피틱 타겟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제시를 한 후에 이제 논문이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여기 GSP라는 약자가 있는데 이미 원래 앱스트랙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대문자로 썼는데 이 GSP의 뜻은 SP라는 게 이제 셀 서페이스 프로틴이고요. GSP는 이제 진즈 인코딩 이제 SP입니다. 그러니까 셀 서페이스 프로틴을 인코딩하는 G를 이제 GSP라고 이 논문에서는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입니다. 셀 서페이스 프로틴은 주로 이제 그 셀의 표면에 이제 붙어 있고 이제 이것이 셀과 다른 이제 그런 엑스트라 셀룰러 환경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컨트롤링하는 프로틴입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트랜스포테이션의 역할도 하고 인터랙션, 시그널링 트랜스덕션, 그다음에 엔자베틱 리액션, 이면 리커그니션 같은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생물학적인 역할 때문에 이 셀 서페이스 프로틴들이 타겟티드 테라피나 이뮤 테라피 타겟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많은 이뮤노테라피와 타겟티드 테라피가 사실상 서페이스 프로틴을 타겟하는 약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여기 바로 나오다시피 FDA 어프로드 드러그에서 60% 이상이 이 SP를 타겟하는 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리 디텍션, 다이그노시스, 프로딕션의 바이오마커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SP를 타겟팅하는 카티셀 치료 방법이 매우 파워풀한 트리트먼트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뭔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뮤노테라피의 하나의 일종이고요. 이제 캔서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인공의 유전적인 T셀을 만들어서 주입을 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안티바디 드럭뿐만 아니라 안티바디 드럭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다. 특정 캔서에서 예를 들면 폐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등등에서 그런 안티바디를 사용한 캔서 치료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이뮤노테라피뿐만 아니라 스몰 몰레큘 이니비터, 예를 들면 타겟티드 테라피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멀티플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주로 타겟티드 테라피에서 제일 많이 타겟이 되는 이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카이네이즈의 어떤 얼터레이션이 지노믹 얼터레이션이 있을 때 그런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총 FDA에서 승인된 151개의 드럭 타겟 진들 중에 90%가 이 SP, 셀 서페이스 멤브레인에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이 서페이스와 관련된, 서페이스 프로틴과 관련된 치료 방법에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전히 이 셀 서페이스에 있는 프로틴들을 어떤 게 타겟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그 프라이어타이제이션과 이제 확인에 좀 그런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이스트로프 프로테오믹 어프로치가 이제 많은 연구에서 많은 암종에서 이제 연구되고 있다. 뭐그 GTEx나 뭐 등등의 여러 스터디를 칭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테믹 캐릭터라이제이션에 대한 챌린지 때문에 아주 일부분만 일부분의 SP에 대해서만 약물 디스커버리를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 노력이 좀 집중되어 있는 성향에 속한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라지 스케일 멀티 디멘저널 스터디 GTEx나 TCG, GTEx, TCG는 워낙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덴맵도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스코어와 오픈 타겟이라는 것은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진들이 이제 타겟업을 한지를 이제 모아놓은 이제 널리지 베이스입니다. 이 두 개 모두 다 그런 건데, 이런 데이터,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서페이스홈을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데 많은 리소스로 이제 활용됐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연구에서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연구를 했고요. 이 연구의 최종적인 골은 서페이스홈을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서페이스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이 연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만든 퍼블릭 널리지 베이스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휴먼 서페이스홈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게 좀 글씨가 좀 깨졌는데, 네, 좀 됐네요. 먼저 실험적으로나 이제 컴퓨테이셔널하게 프리딕션 되어 있는 그 서페이스 프로틴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합칩니다. 여기 먼저 이제 서페이스 그러니까 서페이스 프로틴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보시면 9개의 리소스를 다 인테그레이션 했다고 되어 있는데, 9개의 리소스가 여기 보시다시피 실험적으로 한 이 세 개, 이제 컴퓨테이션 프리딕션 한 1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어노테이션, 널리지 베이스 5개, 이렇게 총 9개가 돼서 이 9개를 각각의 웨이트를 적당히 준 다음에 이것을 통합해서 GSP 스코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기 지금 이게 좀 겹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각각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색깔에 따라서 어떤 서페이스 프로틴들을 이제 다루는지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고요. 보시면 1번은 이제 바이토픽 프로틴, 그다음에 2번과 3번은 모노토픽인데 2번은 셀 바깥쪽, 3번은 셀 안쪽, 그럼 4번은 셀 서페이스 프로틴이 아니라 이 인트라셀룰러 멤브레인에 있는 서페이스 프로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익스페리멘탈 에비던스 쪽이 좀 웨이트가 더 높고요. 이 컴퓨테이션 프로젝트에서 이 서피라는 것은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 프로틴이 이제 서페이스 프로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여기 옆에 있는 건 다들 많이 보시는 데이터베이스니까 설명을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9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리소스들을 통합해서 GSP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제일 낮은 거는 당연히 0이 되겠고, 가장 높은 스코어는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하시면 15가 나옵니다. 15가 가장 큰 스코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캔디데이트 진으로 이제 4 이상인 것을 추리게 됩니다. 이제 그 근거를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이거는 이제 각각 9개에 대한 설명인데, 네, 방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셀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 기반의 스페시픽 서페이스홈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고요. HPA, 탑DB 같은 경우는 실험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총합 매니플레이션 혹은 모아서 만든 리소스들이고요. 5개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널리지 베이스들 중에서 이제 서페이스와 관련된 지식들만 갖고 와서 추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컷오프를 4로 이제 정하게 되는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알려진 GSP와 non GSP를 가지고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 아래 그래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맨 위에 있는 이 힙맵이 이제 15점부터 0점까지 스코어 GSP 스코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 있는 것은 각 9개에 대해서 이제 멤버십이 힙맵으로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 박스가 이제 알려진 GSP 패밀리. 여기 보시면 CD. 그러니까 클러스터드 디퍼런 그 약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희가 흔히 아는 뭐 CD4 같은 거기서의 그 CD이고요. 약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그다음에 다른 리셉터들, 이런 것들 이미 이런 것들은 셀 서페이스에 있는 거로 이미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포지티브 컨트롤로 두고, DNA 리페어 지인이나 뭐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 그다음에 CH2 징크 핑거 트랜스크립트 바인딩, 트랜스크립트 팩터, 이거는 이제 이미 알려진 non GSP 패밀리이기 때문에 이걸 참조 네거티브 컨트롤로 둡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미 이제 그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티바디 드럭 타겟, 그다음에 ADC 타겟, 그다음에 칼티 타겟들을 마지막으로 보는데, 종합해서 봤을 때 이제 그 4로 자르는 게 구간이 이쪽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4 정도에서 자르는 게 이제 이미 알려진 것들을 거의 97% 정도, 97% 정도,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겟의 97%를 이 4로 자를 경우에 포함을 하고, 그림상으로도 일단 이쪽으로 이미 알려진 것들이 다 왼쪽으로 몰려 있고, 이미 알려진 아닌 것들이 오른쪽으로 몰려 있고, 그래서 이 4로 정해서 이 코어 스코어가 4 이상인 것을 캔디데이트 GSP라고 정하게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바그래프는 이제 주황색은 알려진 것, 알려진 GSP, 회색은 알려진 non GSP, 그다음에 초록색은 임상에서 사용되는 그 타겟인데, 스코어가 높아질수록 임상에서 사용되는 그 것들이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알려진 GSP들이 많아지고, 스코어가 4를 기준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알려진 non GSP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코어를 4로 정해서 이렇게 캔디데이트가 총 3,933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이제 익스클루전을 하게 되는데, 컴파트먼트, 여기 사용되는 같은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컴파트먼트나 진 온톨러지와 이제 매뉴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셀 멤브레인에 있는 게 아니라 인트라셀룰러 멤브레인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제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이런 정보들을 추가해서 뭐 파이널 스코어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건 언급이 이 정도만 돼 있어서 사실 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러한 플로우들을 통해서 총 퍼블릭하게 사용할 수 있는 9개의 그 소스 중에 코어 GSP 스코어를 통해서 캔디데이트를 좀 뽑았을 때 3,567개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들 중에 이 3,567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그 스몰 몰레큘러 포텐셜 타겟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래 보시면 총 3,500개 가량의 이제 파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인데, 파란색이 GPCR, 그다음에 이 좀 작은 초록색이 아이언 채널, 그다음에 카이네이자, 인자임, 트랜스포터, 그다음에 아더 있는데, 이 아더 중에서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셀 멤브레인 바운드 이뮤놀로지컬 액세서리 프로틴입니다. 그러니까 셀 서페이스에서 그 이뮨 리스폰스와 관련된 역할들을 하는 것들, 아까 말했던 CD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의한 GESP들을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 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GESP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캔서와 노멀에서 차이가 나는가, 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뭐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되는가를 이제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는 여기 보시다시피 GTX를 노멀을 대표하는 것은 GTX를 사용했고요. 캔서를 대표하는 것은 TCA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관찰한 것은 22.1%의 GSP가 유니쿼터슬리, 그러니까 캔서 타입 전체적으로 익스프레션 되는 것을 보였고, 반대로 non GSP 같은 경우는 약 50%, 48%, 약 50%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익스프레션이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각각의 진별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GSP들이 유의하게 더 적은 캔서 타입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것까지 말씀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티슈 스페시피티 인덱스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에 대해서 간단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통해서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non-GSP에 대해서 이 GSP들이 얼만큼 티슈 스페시픽한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에서도 훨씬 스페시피시티가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GSP 이 프로틴들은 캔서 스페시픽하게 익스프레션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래 그래프 C 그래프가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꼭지고요. 아래 X축은 이제 number of cancer type, Y축은 이제 percentage of genes입니다. 캔서 타입이 그러니까 그 캔서 타입이 적게 나타나는 이제 유전자들은 주로 GSP들이 많고 많은 캔서 타입들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주로 상대적으로 non-GSP들이 많다를 보여주고 있고 이 타워 밸류가 이 티슈 스페시픽 인덱스를 나타내는데 1로 가까울수록 더 티슈 스페시피티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GSP들이 더 티슈 스페시픽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인리치먼트 테스트를 했는데요. 인리치먼트 테스트를 했을 때도 셀 서페이스 멤브레인으로 그 아노테이션 된 그런 것들이 캔서 타입이 적을수록 더 많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인트라셀룰러 컴포넌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캔서 타입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그래서 네, 그런 고요.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GSP들은 캔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경향들이 있다. 적은 캔서에서 발현되는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자 mRNA 익스프레션 레벨이 이제 실제로 프로틴 익스프레션 레벨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리니컬 프로테오믹 튜머 아날리시스 컨소시엄이라는 이곳에서 만들어진 공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같은 그 유전자들에 대해 이 mRNA 익스프레션 데이터와 프로틴 익스프레션 데이터의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했는데 그 유의하게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진들을 가지고 진세니시먼 아날리시스를 했을 때 유의하게 GSP의 이니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전자 발현, mRNA 익스프레션의 레벨이 프로틴 익스프레션 레벨을 프리딕션 할 수 있다. 캔서에서 프리딕션 할 수 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좀 전체적인 것을 봤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렇다면 그 GSP들 중에 캔서에서만 소수의 캔서에서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정말 특이적으로 캔서에서만 발현이 되는 것들이 어떤 GSP들이 있는가를 이제 분석합니다. 이것을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분석하기 하는데 이제 캔서 스페시픽 GSP라고 해서 여기서 CAGSP라는 단어를 또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 용어 기술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줄임말을 만드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TCGA의 익스프레션 레벨과 GTX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이제 A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노말을 대표하는 익스프레션 데이터는 이 GTX, 라지 N은 티슈 타입이고요. 스몰 N은 이제 샘플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TCGA는 캔서, 그다음에 GTX는 노멀 이걸 비교해서 UCS 스토일 RNA-식 리컴퓨트 컴펜디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논문에서 나오지 않아서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라지 스케일의 RNA-식 데이터를 다 인테그레이션 했을 때 그러니까 좀 메타 분석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RNA-식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분석할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툴 자체가 사실상 이 GTX와 TCG를 비교할 때 사용하라고 만든 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분석을 했다라는 얘기고 중간에 이제 노멀 테스티스 RNA-식 데이터는 제외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이후로 사용한 것은 캔서 테스티스 지인이 종종 이뮤노제닉 안티젠을 엔코드하기 때문에 뭐 제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했고 총 5개의 이 메소드를 가지고 캔서와 노멀의 익스프레션의 수치를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각각은 여러 가지 이제 5개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에서 이 5가지 가장 스코어들을 이제
합쳐서 스페시피시티 스코어를 만들게 됩니다. 스페시피시티 스코어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또 익스클루전이 하나 더 있는데 이뮨과 관련된 이뮨셀에서 하이리 익스프레스된 GSP들은 제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여기 이 분석의 취지에서 좀 어긋나는 그런 다른 시그널들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익스클루전 하게 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 갖고 왔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개의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고 각각의 알고리즘에서 이제 0, 1, 2에 해당하는 그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뒤에 간단하게 있네요. 여기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제 K가 1부터 5까지라는 것은 5개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거고 W가 이제 이 웨이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알고리즘에서 스트랜던트 크라이테리아에서 포지티브이냐 아니면 좀 완화된 크라이테리아에서 포지티브냐 아니면 네거티브냐에 따라서 5개의 그 알고리즘에서 0, 1, 2의 그 스코어를 가지고 이것을 합한값을 전체 스페시피시티 스코어로 정하게 됩니다. 이 스페시피시티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멀에서는 뭐 발현이 되지 않는데 캔서 특이적으로 발현이 되는 GSP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여기서 이 분석들을 총 통해서 409개의 이제 유니크 CA-GSP를 발견을 했고요. 최소한 하나의 캔서 타입에서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을 그렇게 409개를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아까 유일하게 이 계산한 스페시피시티 스코어를 기반으로 이제 티어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스코어가 일단 3 이상인 것을 3 이상인 것만 여기 추린 게 409개인 거고 그 중에서도 점수가 3 이상인데 최소한 2개의 알고리즘에서 엄격한 그 크라이테리아를 통과한 것들 티어 1, 티어 2는 최소한 1개의 알고리즘에서 이 트랜전트 크라이테리아를 통과하고 하나에서는 이 레스 트랜전트 크라이테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티어 2 그다음에 티어 3는 최소한 3개에서 이 레스 트랜전트한 크라이테리아를 통과한 것을 이제 티어 3로 나눕니다. 사실 여기서 티어를 나눴는데 이 티어를 왜 나눈지는 이 뒤에서 뭐 티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냥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 그냥 여기서 매듭을 좀 지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기준으로 티어를 나눴고 여기서 이제 발견한 것은 각각의 티어에 있는 그 GSP들을 봤을 때 티어가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이 모든 티어에서 현재 그 클리니컬 디벨롭먼트가 되고 있는 이 CAR-T, ADC, 안티바디 드러그 트리트먼트에 있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아래 이 그림인데요.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티어 1, 두 번째 있는 게 티어 2, 세 번째 게 티어 3입니다. 각각의 티어에서 지금 이미 이 박스 플롯은 이제 각각의 티슈 타입에서 얼마큼 이제 익스프레션이 되느냐고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어떠한 타겟이냐고 여기 있는 이 심볼이 안티바디 트리트먼트냐 아니면 뭐 ADC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이게 클리니컬리 디벨롭 되고 있는 것들이 뭐 티어 1, 티어 2, 티어 3에 각각 해당하는 GSP들이 이미 다 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9개의 CGSP 중에 55개, 13.4%는 이미 이전에 그 캔서 이뮤 테라피의 클리니컬 디벨롭먼트로 리포트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CGSP는 싱글 캔서 타입에서 발견이 되는데 409개, 128개의 CGSP는 1개 이상의 캔서 타입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어떤 그 튜머로제네시스에서의 커먼 온코제닉 시그널을 그거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를 제안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건 좀 너무 성급한 일반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6.4%의 데이터 그 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론 내는 건 좀 성급하다 싶긴 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 여러 캔서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커먼한 온코제닉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다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것 때문에 좀 본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네, 다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CAGSP를 리뷰하는데 이제 이것들이 실제로 정말
유니클리하게 튜머를 디파인 하는가 아니면 컴플리트리하게 노멀셀을 스페어 하는가가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라기보다 좀 이제 신세릭 레탈리티와 좀 흡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MSLN이라는 이 유전자는 그 와이들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CAR-T나 ADC 테라피에 타겟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노멀 티슈, 그다음에 이런 렁이나 뭐 등등의 노멀 티슈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노멀 티슈에서도 많이 발견된과 동시에 튜머에서도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멀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튜머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타겟으로 만들어서 약물을 만들었을 때 이 온타겟 오프 튜머 톡식 사이드 이펙트가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 온타겟 오프 튜머 사이드 이펙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마 뭐 아실 것 같긴 한데 원래 튜머 셀을 이제 타겟해서 안티바디 등을 만들어서 약물을 투여를 해서 튜머 셀에 이제 붙게 하고 싶은 건데 이뮤노세라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안티바디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데 애초에 노멀에서도 많이 그 항원이 많이 발현이 되다 보면 그 안티바디가 캔서 셀에 가서 붙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노멀 셀에 가서 붙어버려서 이제 독성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사이드 이펙트를 온타겟 오프 튜머 톡식 사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이 예시 같이 많이 이제 타겟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노멀에서도 많이 그 익스프레션이 되고 캔서에서 많이 익스프레션 되는 것들은 이러한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 CAGSP의 컨비네이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린 A and B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튜머가 있고 노멀 이렇게 있습니다. A, B 각각의 이제 GSP가 있고 이 GSP의 그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그 A 하나 혹은 B 하나 이런 식으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노멀에서의 그러니까 그 각각의 CAGSP의 페어가 노멀에서는 익스클루시블리하게 익스프레션이 되고 튜머에서는 그것이 같은 캔서 타입에 동시에 발현이 되는 경우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두 개 다 있을 때 두 개가 붙어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 A, B 둘 다를 이제 바인딩 했을 때 킬링을 나타내기 때문에 A, B 둘 다 있는 것 그리고 노멀에서는 A만 있거나 B만 있거나 이렇게 완벽하게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것을 찾아서 이 엔드 카티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컨비네이션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그래도 좀 메소드를 너무 길게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CAGSP 아까 우리가 앞에서 찾은 몇 개였죠? 409개의 CAGSP를 인풋으로 놓고 GTEx에서 이 CAGSP 익스프레션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익스프레션들을 보게 돼서 이 익스프레션들을 기반으로 이것들이 서로 같이 익스프레션 되는지 혹은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익스프레션 되는지를 점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걸 이제 프로젝트리 스코어로 하는데 그 점수로 나타낸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 진이 튜머에서는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 이 두 개의 진이 이 프로젝트리 스코어는 이제 노멀에서의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스코어로 나타낸 거고요. 서로의 그 두 진의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비티를 이제 스코어로 나타낸 게 이 프라이어리티 스코어고 이 프라이어리티 스코어와 튜머에서의 CAGSP의 익스프레션을 그 정보를 합쳐서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할수록 이 엔드 카티의 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179개의 페어가 발견이 됐고 약 15개 캔서 타입에서 평균적으로 12개 페어가 발견이 됐다. 그 아래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MSLN이라는 그 진과 TM4SF4라는 진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 팬크레아틱 캔서 셀에서 둘 다 발현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하지만 노멀에서는 이 MSLN 같은 경우는 뭐죠 이게 팔로판 튜브 그다음에 셀러버리 글랜드가 있는데 이 TM4S4 같은 경우는 뭐 슬라임스테틴, 팬크레아스, 리버 이런 식으로 서로 이 두 개의 유전자가 다른 노멀 티슈들에서 발현이 되지만 같은 캔서 티슈에서 발현이 되는 경우를 이 엔드카티 범주로 잡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179개가 나왔고 캔서 타입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냥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랑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의 개념으로 노멀에서는 둘 다 발현이 되는데 튜머에서는 한 개만 발현되는. 그래서 이 하나만 있을 때의 킬링 이펙트를 가져서 오히려 두 개 있을 때는 이것이 이니비션 되는. 그러니까 원래 A만 있을 때 이 안티바디가 붙어서 이렇게 킬링 작용을 하는데 이 B까지 있으면 이 안티바디가 같이 붙어서 이것을 이니비션을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inhibitory CAR T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범주를 잡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이제 노멀에서 둘 다 익스프레션이 이거는 앞에서는 mutually exclusively하게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코 익스프레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코 익스프레션 되는 노멀의 그 점수를 아까 같은 방식으로 프로젝트 스코어를 기준을 정한 다음에 튜머에서 특정 A 유전자에서 발현되는 이 정보를 합쳐서 총 443개의 페어를 찾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CA9이라는 유전자, SLC26A9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노멀 티슈에서는 동일하게 이제 스토막에서 발현이 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지만, CA9이라는 유전자는 이제 키드니 일어날셀 칼시노마에서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iCAR-T라는 범주의 페어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멀에서도 많이 익스프레션이 되고 캔슬에서 많이 익스프레션 되는 것들을 이제 안티바디 처리했을 때 나오는 사이드 이펙트를 이제 좀 우회하고자 이런 컨비네이션을 했다. 이제 여기 분석의 내용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GSP가 어쨌든 서페이스 프로틴이고 대부분의 많은 이제 프로포션의 GSP들이 셀 서페이스 리셉터로 이제 펑션을 하게 됩니다. 이 리셉터라는 것은 이제 라이간드랑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데 솔로블 라이간드나 아니면 다른 셀에 있는 셀 멤브레인 어소시에이트 라이간드가 이런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SP들이 그러면 어떠한 이런 리셉터 라이간드 인터랙션 페어들을 가지는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이미 알려진 6가지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왼쪽에 있는 3가지 데이터베이스는 리셉터 라이간드 인터랙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고요. 이거는 좀 더 스페시픽하고 이건 좀 더 브로드한 프로틴 인터랙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셉터 라이간드 인터랙션 데이터베이스의 웨이트를 1씩 더 줘서 2로 주고 여기는 1로 줘서 인테그레이트 스코어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GSP와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일단 모집단을 만든 거고요. 총 이렇게 만들어서 퓨티티브 리셉터 라이간드 페어가 1278개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이 CAGSP 정보를 넣어서 이것에 해당하는 리셉터 라이간드 페어를 찾았더니 166개가 되었다라는 이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거고 뭐 1278개 했을 때 하나 리셉터당 2.8개 라이간드가 있었고 하나의 라이간드당 뭐 2.7개 리셉터가 평균적으로 있었다를 얘기하고 그 아래 그래프가 이 얘기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 166개에서 최소한 하나의 GTEx나 TCD 데이터에서 서로 이 리셉터 라이간드 페어의 익스프레션이 코릴레이션이 있는 게 몇 개인지를 찾아봤더니 이 1278개 중에 그 GTEx에서는 99.1, TCD에서는 99.2%가 코릴레이션이 그러니까 유의한 코릴레이션을 보였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게 이제 전체 힙맵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 하나가 각각의 이제 페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빨간색은 TCJ 튜머고 파란색은 TCJ 데이터긴 한데 노멀 TCJ에서의 그 근접한 노멀 데이터, 초록색은 이제 GTEx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좀 크게 봤을 때 여기서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GTEx 데이터와 TCJ의 노멀 데이터가 서로 같이 클러스터링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튜머 티슈와는 크게 세퍼레이트 된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윗부분이 TCJ 노멀과 GTEx가 같이 이제 언슈퍼바이드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같이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되고 튜머는 아래쪽으로 좀 따로 빠져나와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리셉터 라이간드 인터랙션 네트워크는 이 튜머가 이제 발생될 때 디스레귤레이션이 되는
때문에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튜머가 됨으로써 그 리셉터 라이간드 인터랙션이 이제 깨지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변형이 생겨서 튜머가 생긴다는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멀과 그 TCA 노멀을 봤을 때도 서로 같은 티슈, 그러니까 같은 리니지, 그러니까 같은 조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샘플들일수록 같이 이제 클러스터링 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6개 중에 29개가 정도 GSP 좀 더 스페시픽하게 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166개 중에 CD27과 CD70 이 라이간드 리셉터 인터랙션과 KLRK1, ULBP2라는 인터랙션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파티 디자인이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되고 있는 실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뭐 이런 앞에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GSP가 그러면 이 온콜로지에서 세라피틱 타겟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 만한가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이 GSP가 이제 많은 드러그를 타겟으로 제한되어 왔고 안티바디나 지금까지 계속 한 얘기인데 안티바디나 뭐 ADC, 그다음 카티 등의 타겟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역시 스몰 몰리큘의 타겟으로도 많이 고려가 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오픈 타겟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오픈 타겟 프로젝트에서 이 GSP들의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되어 있는지 보니까 10.5%가 클리니컬 프레시던스, 14점이 디스커버리 프레시던스, 11.0%가 프리딕티브 트랙터블이라고 이제 드러그블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총 약 36% 정도가 약 36% 정도가 스몰 몰레큘러에 의해서 타겟될 수가 있다를 이 오픈 타겟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파로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파로스 데이터베이스도 이 오픈 타겟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스몰 몰레큘들에 대한 타겟들의 이제 널리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오픈 타겟에서는 이런 총 6가지인가 원래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그중에 3가지가 이제 드러그블 한 것을 나타내는 어노테이션이고 파로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여기 지금 T클린, T캠, T바이오, T다크라는 게 있습니다. T클린은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타겟들을 얘기하고 T캠은 아직 뭐 이 T캠과 T바이오는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가능성이 포텐셜이 있는 것, 그다음에 이거는 타겟이 바이올로지컬하게 의미가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T다크는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요. 이 4가지로 이제 이 파로스 데이터베이스는 타겟들을 분류하게 되는데 역시 이 앞에서 이 오픈 타겟에서 했던 것처럼 오픈 타겟에서는 36%가 이 드러그를 했는데 그 파로스 데이터에서도 여기 티클린, 티캠 뭐 이 정도까지만 포함해도 많은 부분들이 같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언스터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GSP의 펑셔널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질병의 약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가 하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GSP들이 현재 어프로브된 드럭들과 개발되고 있는 드럭들의 얼마큼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타겟으로서 얼마큼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크레티나 ADC 같은 경우 현재 어프로브된 거에서는 100%, 그다음에 안티바디 세라피 같은 경우는 82.8% 매우 높은 것, 그다음에 스몰 몰리큘에서는 약 반 정도가 이 GSP 타겟으로 하는 것이었고 개발되고 있는 것들에서는 크레티는 100%, 그다음에 ADC 같은 경우 101.2%, 안티바디 같은 경우 80.3%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설페이옴에서는 약 2.5%만 이제 어프로브가 된 것이고 개발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약 3.9% 정도밖에 이 GSP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GSP 중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그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이 HER2, EGFR, CD20, 그다음에 PD1, CD19이 이제 제일 많이 연구되는
실제로 제일 많이 연구되고 있는 5개의 타겟 프로틴인데 이것이 전체 어프로브 드러그의 약 30% 이상, 그다음에 개발되고 있는 드러그의 23.1% 이상, 그러니까 많은 이 5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런 드럭 디벨롭먼트가 너무 이런 특정 타겟들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이제 그것이 좀 리미테이션인 것 같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네, 이 정보들을 실제로 이번 지노믹 얼터레이션들과 매핑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넣지는 않았지만 이게 논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이런저런 챕터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제외를 했었는데 그 챕터 중에 이제 이 각각의 이 GSP들의 지노믹 얼터레이션들을 캐릭터라이제이션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리브시 익스프레션과 카피 넘버, 뮤테이션, 퓨전, 그다음에 이센셜 진인지 아닌지, 뭐 이게 이볼루셔너리 셀렉티브 한지 아닌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매핑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68.9% 이상이 최소한 하나의 지노믹 혹은 펑셔널 피처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피처들을 동일하게 다 적용을 해봤더니 1433개의 포텐셜 타겟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보라색 같은 경우가 이제 포텐셜 타겟인 거고요. 뭐 빨강색, 그다음에 핑크색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이제 개발되고 있는 약물들이 얘기합니다. 이 챕터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그 서페이스 프로틴을 타겟을 하는 많은 드럭들이 있고 개발되고 있지만 그것이 매우 아직 작은 포션에 불과하고 아직 스터디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지금까지 한 분석들을 통틀어서 이 사람들이 캔서 설페이용 아틀라스라는 하나의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 그 GSP에 해당하는 진 네임을 검색하면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뭐 퍼블릭 데이터베이스들에서 어떠한 식으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는지 것들을 쭉 보여주는 인터넷 웹페이지가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인데 이거는 앞에서 한 얘기들을 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컴퓨테이션 어프로치를 조합을 하고 많은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리뷰를 했다 얘기하고 있고 캔서 특이적으로 마련되는 GSP를 409개를 찾았고 그다음에 GSP를 조합해서 사용을 했을 때 그런 어떤 그 약물의 부작용을 좀 피할 수 있는 드럭 스페시픽도 늘리면서 약물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179개와 443개 엔드카티, 아이카티 이런 방법으로 이런 페어들을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 리미테이션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2디멘셔널 셀 컬처 어세이를 통해서 이 펑셔널 스터디들을 하고 있는데 하이스로프 인비고 펑셔널 스크리닝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캐릭터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